go out on a walk with you. Baby, you know I just like to talk with you. You don't have to tell me anything that's new. I just wanna go out on a walk with you. I just wanna see your shadow next to mine, sailing over pavement with our two outlines. I like to see the shape you're in from time to 뒤에가 time. 황홀하다. I 이번 just 좀 wanna 그죠? see your shadow. 자,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소피폰 헬레만 네. 독일 작가의 음. 전시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페스티벌, 축제예요. 네. 여기에 페스티벌은 서양식 의미의 축제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약간 재래적인 의미가 포함된 페스티벌, 축제라는 거에 더 가까운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시 보러 들어가실까요? 네. 와. 아니 이게 지금 높이가 8m? 저 끝에는 9m가 조금 넘어요. 이거 작가가 다 그린 건데. 네네. 그럼 이게 전시 끝나면요? 지워야죠.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멋있다. 네. 네. 우리 그 소피폰 헬레만 음. 작가는 1975년생이에요. 네. 1975년생이면 50살이죠? 50살? 70년대생이 벌써 50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긴 미넨에서 태어났어요. 미넨. 그리고 네. 본인은 어렸을 때, 10대 때 아버지가 우리로 치면 뭐 핵물리학자? 이런 거 뭐죠? 핵발전소? 이런 거 쪽에 공학을 연구하는 이제 물리학자셨어요. 그래서 네. 영국으로 스카웃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영국에서 아. 태어난 거죠. 그리고 대학은 이제 디셀도르프 다시 또 독일로. 가는 거예요. 독일로 가서 그냥 학부를 마친 다음에 RCA에 이제 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런던에서 한참 살다가 지금은 이제 마르게이트라고 이제 동쪽 그렇지만 어디쯤 될라나 포항 같은 정도 되는 이제 마게이트에 이제 약간 시골? 사는 거죠. 예, 동해 같은. 바닷가 영국의 동해지. 그쵸. 예. 그래서 런던에서 쭉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 그 유명한 작가들이 꽤 있어요. 원래는 시골 마을 한때 관광지였지만 그 스페인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뭔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빠져나가고 다시 조금 침몰하고 있다가 다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소피도 있지만 그 트레이시 에민, 그 트레이시 에민 뭐 재단도 레지던시 만들었어요. 있잖아요. 맞아, 레지던시. 티어라고 네. 그러죠? 트레이시 에민. 그 동네구나. 아티스트 레지던시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작가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한적하기도 하고 바다를 느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강릉이나 이런 도시들, 울진 뭐 이런 데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 네네. 좀 입구에도 저 작품은 돼 그렇죠. 있던데. 이거 처음에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할 때, 처음에 본 거는 제가 뭐 여러 이제 페어도 있고 필라코리아스. 그렇죠. 네. 여러 갤러리에서도 이제 오피스 에 들어갔다가 이제 맞아요. 오피스가 다 항상, 꾸며진 것들도 보고 되게 이제 감명을 맞아요, 받았다가 두고두고 보다가 예전에 한 2022년도인가 이제 홍루몽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삼국지 정도 되는 소설인데 중국인들에겐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소설이 있어요. 예. 그 소설을 모티프로 해서 그림을 그래서 중국에서 전시를 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작가가 이런 이 아시아에 대해서 잘 와보거나 잘 이해하진 하고 있진 않지만 경험은 없지만 간접적인 경험과 문학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전시를 했을 때도 그런 한국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자의 한국적인 부분들 시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전시하는 이 기간 중에 우리 절기들을 보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다모라는 것을 이제 노출을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로 치면 용산에 있는 뿌리 서점이라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다니던 헌책방인데 아직도 있어요. 거기
거기 옆에 뭐 음식점도 맛있어요. 음. 네. 거기 지하에 가서 이제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그 김수남 작가가 90년대 초였는지 80년대 후반이었는지 그 강릉 단오제를 찍은 사진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걸 일단은 사서 작가한테 보여줬어요. 보내주면서 이제 어떤 이런 강릉 단오제라든가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가령 이제 축제라는 제목을 짓는 데는 이청준의 소설 이제 축제도 참고가 될 만큼 여러 문학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그리고 고대 소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엮어서 작가가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리서치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한 번도 안 와본 나라의 문화를 그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책을 선생님이 해외로 보내주고 예. 그럼 작가는 그 한국의 단오제를 책이나 사진을 통해 그렇죠. 영감을 얻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그려낸 거네요. 예, 그리고 아카이브된 어떤 유튜브라든가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보내주고. 그럼 이런 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 건가요? 이런 색깔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바닷가 축제, 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굿들이 있어요. 용왕신을 모시는 뭐 굿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바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제사 형식의 샤먼적인 어떤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신대를 가지고 이제 신기, 그 신이 이제 깃발 같은 깃발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에는 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냥 신이 내려와서 신을 모시고 가는 듯한 모습이죠. 신을 바다로 이렇게 풀어줄 때도 있고, 신을 모시고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제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라든가 지역별로 몇 개의 단오제들이 있는데,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선정 국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단오제 때 이루어지는 샤먼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문화잖아요.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인데 그런 문화들을 베이스로 펼쳐주는 페스티벌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니까 약간 한복이 보여요. 그래서 한복. 그렇죠. 이게 보면 그리고 이런 것도 상 아니에요? 상? 예전에 네. 그 마을 어귀에 가면 항상 뭐가 당산나무. 있죠? 그죠? 당나무예요, 당나무. 네. 당나무가 있는 거예요. 당나무에서 당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원래 스케치를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안 하고 일필휘지처럼 이렇게 그리나 봐요. 먼저 그죠? 드로잉 같은 건 없고 바로. 그리는 것 자체도 이게 우리로 치면 약간 수묵채색화 같은 느낌으로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네. 쓰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아크릴 물감하고 우리로 치면 석채 그러니까 뭐 분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재료 로우 머터리얼을 가지고 이제 섞어서 약간 뿌리듯이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게 마르기 직전에 다른 색깔을 또 섞는 거죠. 그러니까 번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캔버스 위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놓고 많이 그림을 그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 축축한 것이 이제 마를 때쯤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또 팽팽하게 변할 거 아니에요. 말라가면서 그런 거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바게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머터리얼을 섞고 색을 섞고 이러는데 가급적 이제 이 아크릴 물감 이런 걸 이제 하수구에 버리기 싫으니까 쓰고 쓰다 보니까 자꾸 약간 탁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그리는 거 점점 좀 탁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강약 조절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 전 원래 이 작가를 진짜 페어에서도 많이 보고 외국 전시도 진짜 멋있어요. 뭐 이렇게 네. 그 캔버스 나무처럼 쌓아서 설치한 그렇죠. 그 전시도 진짜 멋있었고 그리고 원래 아트페어에 가면 이렇게 부스가 있는데 부스 자체에 벽화를 그려버렸거든요. 예전에 회전 그렇죠. 그 회전목마 같은 거 그네. 그때 카페트도 뭐 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작가는 같은 물감으로 벽에도 그리고 캔버스에도 그리고 네, 그렇죠. 썼던 걸로 네, 다. 썼던 걸로. 최대한 버리는 걸 환경에 가장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정말 한국적이네요. 탈춤. 이거 옆에 이거 보면 뭐 같아요? 이게 흥부 놀부 박. 그래요? 뭐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라면 라면? 라면 먹기 전에 야식 먹기 전에 신나 신나, 그런
사람들도 나는 있는데, 난 하도 요즘에 그거 네. 필라테스에서 보수볼 하거든요. 보수볼 같아 보수볼. 이게 좀 보면 이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수대야냉면 같기도 하지만 아. 이거는 사실은 이제 술인 날이잖아요. 우리가 머리감 창포물에. 그래서 단어는,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 있구나. 풀어헤치고 이제 머리를 감는 날인 거죠. 신윤복의 단어랑 또 너무 다르다. 단오는 그 1년 절기 중에 가장 양의 기운, 이제 음양이라고 그러죠. 양의 기운이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이 충만할 때 이 몸도 씻고 이렇게 씻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향기로운 이제 뭐 창포라든가 이런 걸 달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어떤 행사한 거죠. 그래서 딱 5월에 이 작가 전시를 한 거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관노 가면극인데 이제 이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양반들을 이제 조롱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이런 행사들도 많이 나요. 이건 약간 닭인가 봐요. 네, 닭싸움인가 봐요. 이거 보면 좀 누구 그림 같지 않아요? 좀 뭔가 딱 보면 그러니까 난 김기창. 김기찬. 그럴 수. 왜냐 김기창 선생님이 이렇게 붉은 색깔 새에 있는 거 딱 많이. 보면 어떤 작가를 또 이중섭? 샤갈. 우리 다 계속 틀렸어. 아니 각자 다른. 그치. 근데 원래 샤갈 같은 느낌이. 근데 원래 이 거예요. 작가 약간 샤를 같았어. 예전부터. 이 작가에게 그런 느낌이 있어. 환상적인. 약간 우화적이고. 닭싸움. 와,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며칠 동안 그린 거예요, 선생님? 8일. 8일 동안 이걸 다 그렸다고요? 예. 근데 이건 이 작가 인생에서 100m 정도. 이 작가 인생에서 제일 큰 예. 벽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이거 너무 포토존 아니에요? 여기서 공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러시아 발레단 혹은 그 약간 우리나라 전통 이걸 8일간 와서 그리신 거구나. 그래서 한 3일째 정도 될 때부터 약간 통증이 있어갖고. 와, 근데 말을 안 해요. 좀 작가가 조용해요. 항상 뭘 물어야만 답을 하는 좀 약간 내향적인. 챗 GPT 스타일. 내향적인 작가다 보니까 아픈 것 같은데 티를 안 내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젓가락을 드는데 잘 못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다 사다리 타고? 그렇죠. 너무 옆사다리 멋있다. 타고 그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알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가서 뭐 이 침만 3번 맞으러 갔다 왔고 이제 또 이런 뭐죠? 외과? 통증 외과 같은 데도 한번 가고. 와, 근데 너무 멋있다. 4번이나 병원을 다녔어요. 한국에서 예. 이거 하려고. 예, 그렇죠. 와, 근데 여기 보면 되게 그 우리나라 옛날 전통 의상 입은 분들 성균관 같은 느낌.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신성한 술이에요. 그 신성한 술 원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술? 술을 만들어야 돼요. 차나 술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술을 전통적으로 빚고 신을에게 바칠 만한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서 캔버스는 완성이 돼서 온 거고 이제 벽화는 어울리게 그리신 거고 네네네. 그 전에 스페이스 K 공간을 보고 가셨어요? 아니요. 우리 그 사진과 영상으로만 이제 보여줬구나. 머릿속에서 이제 그린 다음에 그래서 여기 와서 벽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다 이제 구상을 하고 즉흥적으로 그린 거고 예를 들어서 단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단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강릉 단오제잖아요. 강릉 단오제가 처음에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성왕신을 이렇게 모시고 와요. 신목을 데려와.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신이 안 보이는데 대리로 오는 의식을 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다 산에 올라가요. 대관령에. 강릉이 이제 대관령 이게 언저리잖아요. 대관령 산신이 누군지 아세요? 대관령신? 대관령 산신 누구야? 장군이에요. 무슨 장군? 신라 시대 때. 김유신 장군. 어머. 이게 좀 사실은 김유신 장군 하면 경기 신라랑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싶은데 신라랑 어찌됐건 대관령이랑 뭔데요? 강릉에 옛날에 와서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꿈에서 우주컨도 산신이 나와서 있는데. 이렇게 무술을 이렇게 슉슉슉 가르쳐 줬다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하고 그 공덕으로 이제 이
대관령이 신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아, 제일 높은 게 김유신. 말하자면 김유신 신이에요. 그 김유신의 산신이지. 거기에다 먼저 절을 해요. 아.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이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 누구냐? 성황신이에요. 우리가 선앙당이라는 게 있고 성황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앙당은 동네 여기에 다 있는 거고 성황당은 조금 더 약간 뭐랄까 큰? 좀 더 재래적이고 좀 더 좀 더 홀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김유신을 그래서 신으로 모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렇죠. 남이장군 신이 제일 많아요. 알죠? 어머, 그래서 장군님 이런 거구나. 예, 장군님이 맞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진짜 장군님이잖아. 딱 들어올 때 그냥 나가. 딱 그랬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채를 더 많이 내야 돼. 그런 장군신, 김유신 신이 있고 그 산신이고 그다음에 성황신. 그 단오제의 주신이에요. 성황신이 누구냐? 국사 성황이라 그러거든요. 범일국사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 신라시대 때 스님? 예. 말하자면 선교를 이렇게 닦았던 분인데 예. 그 범일국사를 이렇게 또 모시는구나. 주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황신으로. 그래서 범일국사가 스님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무교에 무교에 말하자면 한 신이 된 거예요. 신기하네.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범일국사를 이렇게 모시고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이게 한 명이 탁 나가, 가스보 탁 산으로 올라가. 여자가? 남자가 가서 이 나물새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목이야. 나무. 네, 그죠? 그 나무의 신목에다가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정령이 이렇게 깃들게. 하는 우리 단군 신화도 보면 이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데 이 나무를 통해서 다 내려와요. 네. 이 하늘과 땅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쫙 내려와요. 그리고 그 신목을 딱 골라. 그 다음에 이거 잘라요. 여기 내려오셨잖아. 이 주신을 모시고 성황신을 모시고 강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신목 행사잖아요. 근데 이 신목에다가 뭘 다냐면 오색에 내 소원을 막 다 적어요. 빨간색, 파란색, 천 이런 거.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에게 옷을 바치는 거야. 이 오색 옷을 신에게 바치면서 소원이 적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행사가 아니네요. 이렇게 내려오면 뭘 하냐? 뭐해? 그 다음에 먼저 이제 그 범일국사가 원래 있었던 또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강원도 사셨나봐요. 그쵸. 고향이 거기 갔는. 예. 그 동네에 있는 또 요런 모셔놓은데 요런 데 가서 먼저 씻고 그리고 또 부인이 있어요. 말하자면 스님이요? 스님이 부인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준 그쵸. 거구나. 성황신이 영혼 결혼식 같이. 그러니까 여성왕이 있어요. 여성왕이 있는데 여성왕은 뭐냐면 그 원래 정시처녀라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정시인데 처녀야. 근데 정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정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범일국사가 나타난 거지. 야, 이 딸이 괜찮은데 내가 아내로 삶았으면 좋겠다. 그럼 장인어른이 되죠.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을 어떻게 신한테 어떻게 딸을 주냐 단신한테. 되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시 처녀가 딱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다소곳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 와서 여자를 물어갔어요. 그래, 그거 너무 제우스가 소로가 된 것 같잖아. 그래갖고 야 이거 뭐야? 그래갖고 아버지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황당 가봐야겠다. 신이 데리고 간 줄 알고. 갔더니 그 앞에 이렇게 딱 누워서 목석처럼 굳어갖고 그래갖고 이미 목숨은 떨어졌고. 어머. 그래서 근데 움직이질 않아갖고 어떤 화공 같은 분을 불러갖고 이 분의 이제 초상화 같은 걸 이렇게 그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딱 몸이 움직였대 풀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왕 신인 거예요. 김유신의 산신이 있고 범일스님. 성왕신이 있고 그 여성왕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저거는 그리고
그네? 그네는 이쪽이 많아요 일단. 일단 그네를 타는 것도 단호에 하는 거니까요, 그죠?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냥 찍어도 다 작품이네요. 이쪽에 그네들 이거 창고물에 머리 감는 거 보이죠? 네, 예뻐요, 너무 아름답다. 뭐 와. 이제 먹지 마세요. 머리에 양보하세요. 네, 진짜 아름다워요. 와,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밌어요. 요거 보면 너무 예쁘다. 제목이 뭐냐면 진달래꽃이에요. 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우리 진달래꽃 시가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그죠? 때. 누구죠? 김소월. 그죠? 김소월의 시를 이분이 보고 너무 감동 깊었던 거야. 마- 근데 진달래가 자기 사는 영국에는 이런 노란색인 거예요. 노란색 진달래가 예, 있어요? 예. 흰색 몰랐어. 노란색 진달래인 거야. 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치? 핑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대구로. 그렇죠, 어머. 그렇죠. 왜냐면 이게 텍스트라는 게 항상 또 색깔이 안 각자의 적혀 문화에서 다르게 있어. 해석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또 창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영화에서 부시맨이 뭐 옛날에 코카콜라가 떨어졌는데 이게 막 치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또 다른 문화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진폭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런 거 어찌됐건 그 의미는 어떤 이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진달래. 언뜻 보면 이게 마스카라가 울어갖고 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나보다 역겨워 가실 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에 어떠한 색상에 대한 게 없다. 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예, 새빨간 우리의 진달래꽃 이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쵸. 거랑 너무 다르고 더 은유적이네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게 그네를 막 타요. 그네를 타는데. 진짜. 요거 보면 딱 그게 느껴지죠. 우리 밑에 농악놀이. 그쵸. 농원놀이도 사물단.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로코코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러네요. 네? 비교해봐도 재밌겠네요. 로코코의 네, 프라고나르. 그렇죠. 네. 프라고나르의 그네. 그네와 프라고나르는 앉아서 타고. 네. 우리 단어 신윤복의 그거랑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재밌겠다. 여기는 또 이제 서서 타잖아요. 신윤복은 이쪽 다리 올렸던가 이쪽 다리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비교해주면 재밌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요것도 재밌어요. 이 단오날 만난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도 있어. 커플이. 견우직녀? 아닌데 걔는 7월 7일인데. 뭐 이몽룡. 아, 맞다. 춘향이. 아, 그러네. 남자야. 뭐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러네. 약간 미인도처럼 그린 이거 춘향이고. 진짜 춘향이네요? 춘향이, 제목이? 미인도처럼 그렸어요.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몽룡이는 안 그렸네? 몽룡이는 이제 아, 이게 몽룡이구나. 약간 뭐랄까 약간 원래는 이제 텍스트에는 화살을 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뭐냐면 약간 사랑의 큐피드처럼 큐피드처럼 평 이렇게 사랑을 향해서 쏘는 이몽룡을 한국판 이제 로미오와 그죠? 줄리엣을 작가가 그린 거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몽룡의 머리 위로는 막 와. 비가 막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8일 만에 어떻게 다 그리지? 이렇게 많은 양을요? 어마어마한 거죠. 작가가 말도 없는데 그냥 뭐 슬금슬금 옷 갈아입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슬금슬금 가서 쓰는데 와. 8일이면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건 씨름인 것 같은데요? 씨름. 씨름입니다. 씨름. 와, 근데 이 소피의 표현으로 한국 그런 그 행사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씨름을 하려고 그린 건 아닌데요. 그냥 남자들끼리 이렇게 뭐 장난치는 모습인데 여기 허리춤에 이제 이 창포를 달고 있는 이런 건강을 상징하는 양기를 잔뜩 상징하는 창포를 달고 있는. 되게 역사 공부 같이 문화 공부가 되네요. 이건 이렇게- 부채춤인가요? 예, 부채춤. 그리고 소피는 원래 그 마티스 그림도 있잖아요. 서로 손에 네. 손잡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되게 많이 많이 그렸잖아요. 그려요, 맞아요. 이번에는 안에서 밖으로 부채를 그리게 됐어요. 또 그런 다른 시리즈가 느낌이다. 많잖아요. 맞아요. 작업 중에. 너무 재밌었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줄타기, 남자들의 줄타기와 여자의 그네타기. 이런 줄타기라는 것이 소피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페인팅하고 닮았다고 생각해요. 줄타기라는 건 되게 과감해야 되거든요. 겁이 없어야 돼요. 이런 벽에 아무 드로잉도 없는데 이게 브러쉬 스트로크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붓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면서도 뭔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줄타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페인팅에 있어서의 작업 방식은 줄타기다. 너무 멋있어요. 네.
나는 근데 사실 이 공간이 사진에서 볼 때보다 직접 보니까 너무 황홀하다. 여기 보시면 이 처음에 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놨어 작품을 걸어놓고 이걸 보더니 다 봤으니까 일단 떼자. 그리고 작품 다 떼고 나서 벽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그림과 뭔가 연결되게 다 그린 거군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린 게 이쪽이에요. 폭풍. 폭풍에 눈이 있죠. 눈이 보여요. 그죠? 눈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만큼 그리고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뭐 먹었냐? 소고기?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소가 있어. 그러니까 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다음 날은 치킨 드셨어요? 치킨 먹고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삼겹살 먹었고 해산물도 드셨나 본데? 여기 낙지 여기 오봉집 가서 낙지 먹었어요. 낙지 먹고 아이고 그리고 앞에 이게 우리 뭐 약간 이런 벌떡탕 이런 벌떡죽, 벌떡죽. 예, 장어를 먹으러 가서 이제 장어도 쟤는 호랑이인가? 저거는 수달이에요. 수달. 아, 수달. 수달은 그냥 수달을 먹진 않았고요. 인테리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자기가 먹었던 거 그리고 특히 이걸 그리고 소를 그린 후에 그 다음 날 뉴스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었어. 그때 강원도에. 산불을 그리게 된 거예요. 폭풍 옆에 그리는데 그럼 호랑이가 이렇게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 어딨어? 그 앞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들었죠. 호랑이가 되게 말랐어.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갑자기 이거는 원래 작가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까 정치처녀를 훔쳐간 게 누구예요? 호랑이. 호랑이잖아요. 산신이 보낸 전령. 이게 불이 나니까 산신의 불 전령이 끄려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연기가 이렇게 번지는데 여기까지는 안 번졌어요. 연기가 이렇게 넘어왔죠. 불의 연기가. 그죠? 그리고 이거를 그릴 때쯤에 뭘 했냐? 작가가 우리랑 그걸 먹었어요. 산채 비빔밥? 아니 저 뭐지? 묵. 도토리묵. 도토리묵을 먹었어. 이거 떡갈나무 숲을 그린 거예요. 춤추고 있는 듯한 떡갈나무 숲을 그린 거예요. 도토리는 그게 완전한 음식으로 그것만 먹고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되게 그 영양학적으로 되게 좋다라는 자기가 그런 텍스트를 어떤 약초 전문가의 글에서 읽은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 숲에서 떡갈나무를 발견하는 것은 떡갈나무는 춤추듯이 항상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발견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춤추는 듯한 숲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햇빛이 있는 쨍쨍한 날 이 폭우가 떨어지는 것과 만나서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 무지개는 어떻게 되죠? 신목을 데리고 오는 신목, 그죠? 신목을 모시고 오는 저 연결돼 여기, 있다. 저렇게. 저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예전에 파리 갔을 때 라울 디피 진짜 큰 벽화 보고 너무 소름 끼쳤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소름 끼치네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아름답다. 너무 어떻게든 찍어도 다 화보예요. 2층을 한번 살짝 네, 가봅시다. 가볼까요? 너무 예쁘다. 이것도 쌤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하자. 그럼 여기 전시 끝나면 이거 전부 다시 페인팅 새인가 봐요. 까치? 같이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너무 니콜라스 파티 벽화보다 여기 벽화가 더 멋있다. 진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위에도 이렇게 뭔가 창문에 새가 날아든 것처럼. 야, 이번 전시 정말 멋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어때요? 그러니까요. 오즈의 마법사 같네. 그러네. 또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걔도 태풍 만났잖아요. 캔사스 외딴 시골집에서 이거잖아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무서운 해오리바람 나타나. 이거다 완전. 너무 아름답다. 선생님 마무리 멘트. 네, 소피 폰 헬레만의 축제를 잘 보셨나요? 우리 문화에서의 축제라는 것은 우리 태어났을 때 모두가 박수 쳤던 것처럼 우리가 호상을 맞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리의 생이 한번 어느 날 열렸다가 또 금방 그 행사를 닫게 되는 축제와 같다면 우리 이번 전시에서도 이렇게 펼쳐진 풍경들이 역시 한 축제처럼 또 지어질 것입니다. 소피가 재현한
지워지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축제 그것을 꼭 와서 이제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ust a walk in the park where the world fades, and we're leaving our marks. They try to